안녕하세요, 피아노 기술자입니다. 지난번에 1차 조정 끝났죠. 댐퍼도 다 달았고, 그래서 이번에는 2차 조정 작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냥 순서 정도만 나열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1차 조정 끝날 때도 대충 얘기한 것 같은데, 이게 1차, 2차 뭐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게 1차든 뭐 2차든 어느 정도 퀄리티가 나와야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조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마무리 조정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하여간 그 작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생각보다 변화의 폭이 크고, 그러니까 뭐 생각보다 많이 봤어야 되고 그러면 다시 한번 조정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무리 조정에 대해서 순서만 그냥 왜 이렇게 하는지 제 생각이 뭔지 간략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보는 게 타연점을 잡습니다. 이 마무리 조정할 때는 어느 정도 조정이 돼 있다는 전제가 돼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타연점을 좀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음 쪽을 기준으로 타연점을 잡아주고, 이제 열쇠봉이나 이런 거, 그 거만 보조목이나 이런 걸 놓아보고 이제 저음 쪽까지 타연점을 맞춰주는 작업을 먼저 합니다. 근데 그거는 영상이 없어서 그냥 말로 대체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베딩을 봐줍니다. 요 작업들을 먼저 진행하는 거는 어쨌든 이런 것도 요 것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 뭐 특별히 액션을 넣었다 뺐다 아무리 해도 뭐 건들지만 않는다면 크게 변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먼저 봐줍니다. 그리고 요걸 볼 때도 뭐 변화 폭이 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렇고요. 자, 그 다음으로 고데기를 봐줍니다. 고데기도 위와 마찬가지 이유로 뭐 변화의 폭이 굳이 건드리면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은 관계로 봐주고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뭐 너무 많이 변화한다던가 그러면 당연히 안 될 겁니다. 그죠? 자, 고데기를 봐줬으면 그 다음 작업으로는 해머와 현가의 위치를 맞춰주는 작업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너클과 레피티션의 위치를 맞춰주는 작업을 해주는데, 지금 이거 액션을 분해한 상태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마무리 결정할 때는 굳이 액션을 분해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뭐 지금 하는 걸로 나와 있고 영상이 이거밖에 없어서 그냥 이걸로 쓰는데요. 뭐 액션을 분해해서 하셔도 상관없고 안 해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너클과 레피티션의 위치를 잘 맞춰주고 레피티션 사이의 간격도 어느 정도 균일하게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작업이 이제 마무리 작업에서 제가 해주는 작업인데요. 아마 그 앞에 있던 것들은 다 한 번씩 설명했던 작업들이라 빨리빨리 넘어간데, 요거는 설명을 조금 해볼게요. 지금 하는 작업이 뭐냐, 뭐 밸런스나 프론트 핀에 이제 부싱이 마찰을 하죠. 그러다 보면 달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 마찰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기 위해서 뭔가를 칠해주는 작업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도 많은 약재를 써봤어요. 뭐 오일도 써봤고 뭐 해봤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안에서 파는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그 그리스라고 해야 되는지 하여간 그런 게 있어요. 저거 잘 보셨다가 이 안에서 사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이렇게 설명을 참 드리긴 어려운데,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제 경험적으로 좋더라고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지방에서 장사를 하다 보니까 제가 했던 피아노들을 많이 만질 기회가 있어요. 제가 처음으로 이제 해머를 교환했던 피아노라든가 그 이후에 작업했던 피아노라든가 이런 거를 쭉쭉쭉쭉 만져보면
그 사용 기간 동안에 뭐가 얼마만큼 변했는지를 이렇게 항상 이렇게 조율할 때나 혹은 뭐 이렇게 가면 한번 이렇게 건드려 보고 만져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프론트나 밸런스 부싱 같은 경우가 빨리 닳더라고요. 그 오일을 이렇게 칠해 줬는데도 부싱에. 그래서 뭐 마땅한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저거를 어디서 봤는지 저 구리스를 얀에서 파는 저거를 밸런스 핀이랑 프론트 핀에 이렇게 바르는 거를 봤어요. 근데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써봤는데 구매를 해서 써봤는데 제가 해본 결과 좋은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부싱 마모도도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저도 뭐 학원 조율이나 뭐 이렇게 가면, 이제 제가 판매한 학원 조율이나 가면 이제 레슨 하시는지도 묻고 뭐 이제 그런 걸 물어보죠. 이제 그러다가 느끼는 거죠. 아, 이게 좋구나. 뭐 해머 가르면 아무래도 선이 좀 덜 터진다. 선이 되게 많이 터졌었는데 해머 갈고 뭐 선까지 가른 것 중에는 아직까지 한 제일 오래된 게 한 6년 정도 해머도 다 갈고 선도 다 갈고 한 게 6년 정도 파른지 한 수리해 놓은 지 한 6년 정도 된 게 있는데, 이제 그거는 한 번도 선이 나간 적이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냥 선을 교환을 안 했어도 이제 그런 경우에 나간 게 몇 번 있었는데 제 기억으로 한 5-6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해머를 교환 안 하고 나간 거에 비하면 숫자가 압도적으로 적었고,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할 때 뭐 이런 경험이 있어서 이래저래 해갖고 아무래도 해머를 교환을 하시면 아벨이나 뭐 레너커 이렇게 교환을 하시면 소리도 이렇게 바뀌고, 뭐 레너 거는 이렇게 바뀌고 아벨 건 이렇게 바뀌고, 뭐 나무에 따라서 이 메이커는 이걸 쓰는 게 제 생각엔 좀 더 나을 것 같고, 이 메이커는 뭐 저걸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그런 경험이 로 비춰봤을 때 어쨌든 저 구리스를 써주는 게 마모도가 훨씬 덜 된 것 같더라고요. 뭐 레슨도 하신다 그러고 똑같이 사용하셨다고 하는데 그 사용하신 기간에 비해서 훨씬 더 마모가 적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걸 사용하고요. 저거 외에 마땅한 대체제를 아직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 작업하는 방법은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적당량을 뭐 밸런스 핀이든 프론트 핀이든 이렇게 찍어주고요. 손으로 이렇게 문대서 잘 펴발라 줍니다. 그리고 너무 덕지덕지 붙여주면 아무래도 또 운동 작동하는데 뭐 방해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위에 먼지도 들러붙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손으로 닦아가면서 너무 많이 묻었다 하면 적당량을 묻혀줍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무리 조정하기 전에 이 작업을 하는 이유는 뭐 처음부터 이걸 발라놓는다고 생각을 해보면 건반을 뭐 뺄 일도 있고 납을 달아야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다 닦여 나갈 것 같더라고요. 다 닦여 나가는지 실제로 안 닦여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마무리 작업할 때 주로 하는 편이고요. 그 외에 뭐 특별한 사항은 없을 것 같아요. 뭐 그 정도 얘기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작업으로는 건반 높이와 깊이를 봐줍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타연거리를 봐주는데요. 건반 높이 깊이 다음으로는 진짜 의미가 없습니다, 순서가. 그리고 영상이 제가 지금 예전에 찍었던 영상을 되풀이하는 거기 때문에 이 타연거리, 즉 캡스톤 높이 요거 조정하는 게 굉장히 변화가 심한 것처럼 나와 있지만 이렇게 변화가 심하면 절대 안 됩니다. 거의 변화가 없어야 됩니다. 아주 조금만 보는 정도로 밖에 안 봐줄 수 있는 정도가 돼야 이제 마무리 조정하고 끝날 수 있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살짝 전후와 공간을 봐줍니다. 그 후에는 접근을 봐주고요. 그 다음에 드롭을 봐줍니다. 자, 그리고 스프링을 봐줍니다. 자, 그리고 백책을 봐줍니다. 그리고 댐퍼 말고는 제가 생각하기엔 다 본 것 같은데, 뭐 빼먹은 게 있을 수 있겠지만 뭐 빼먹은 것도 그냥 봐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진행이나 저거를 빼먹었던데, 센터핀 흔들리는 거 이제 그걸 빼먹었던데, 솔직히 마무리 조정까지 와서 사진행이 된다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다시 한번 봐야겠죠. 조정이 아무래도 오차가 많이 발생한 거니까.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댐퍼 같은 경우에는 현맞춤 작업을 할 거예요. 이제 정음 작업에서. 그러다 보니까 댐퍼를 그 전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 봐놨지만 살짝 찡찡거리는 것들은 현맞춤 작업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찍은 영상이 없어서 그냥 뭐 그 현맞춤 작업하면서 마무리 이제 니들링 작업하면서 그거 끝내놓고 뭐 이렇게 합니다. 뭐 이러면서 끝날 거긴 한데요. 마지막에 이제 댐퍼를 마무리를 대충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페달이나 뭐 이런 것들은 작업하는 거 찍은 게 없습니다. 뭐 어쩔 수 없고요. 그렇고요. 그러면 요 영상을 끝으로 이제 마무리 정음 작업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무리 조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어쨌든 조율을 잘 해놔야 되겠죠. 그래야 어느 정도 정확한 음을 들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조정하면서도 현맞춤이라든가 뭐 이런 작업을 하면서 현을 계속 건드리게 될 테고, 그때마다 조율을 계속 해줘야 합니다. 근데 이제 영상 당연히 찍은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조율을 시도 때도 없이 해준다, 뭐 3선이 풀어진 건 최소한 시도 때도 없이 맞춰준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음 작업, 마무리 정음 작업이죠. 저는 이걸 정음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마무리 작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음 마무리 작업 들어가기에 앞서서 얘기를 좀 하고 싶은 부분이, 제가 작업하는 방법이랑 다른 사람이 작업하는 방법이랑 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엔 그게 잘못된 게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사람이 생각하는 바가 틀리고, 생각하는 바가 틀린 게 나쁜 게 아니죠. 저도 참 그런 비유가 마땅한 게 안 떠올라서 그런데, 저도 이제 뭐 경제를 이렇게 공부를 나름대로 유튜브를 보면서 뭐 아니면 인터넷 강의를 보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제 저도 관심사가 이제 그쪽에 나름대로 있으니까 일하면서 귀에 꽂아놓고 뭐 유튜브도 듣고 뭐 이제 팟캐스트도 듣고 아니면 인터넷 강의도 듣고 돈 내고 뭐 이렇게 구매한 뭐 인터넷 강의도 듣고 하는데, 굉장히 유명한 뭐 대단하신 세계의 석학들이 이렇게 의견을 피력을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다들 의견이 틀리죠. 그리고 정말 신기한 게 제 생각과 거의 99% 정도 거의 비슷하게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어떠한 부분에서 저랑 의견이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피아노 작업하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배웠고 존경하는 작업자분 같은 경우에도 그분의 생각과 제 생각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또 어떠한 부분에서는 굉장히 저랑 궤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그런 작업을 하지 않는데 그분은 어떠한 작업에서 굉장한 성취를 이루셨고,
또 그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뭐 그러신 경우가 있는데 그게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뭐 저는 강도제 쓰는 거를 정말 싫어합니다. 강도제 진짜 안 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니들링 하는 것도 별로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뭐 니들링은 자주 하지만 강도제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내가 뭐 어떤 작업자분이 설명한 내용이나 뭐 아니면 유튜브에 올라온 내용이나 뭐 그런 거를 봤다면 강도제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굉장한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뭐 그걸 안 써도 되는 상황에선 저는 절대 안 씁니다. 하지만 그걸 꼭 사람이라는 게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써야 되는 상황에서는 정말 그분의 내용이 금과 옥조로 와닿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강도제도 뭐 종류별로 뭐 강도별로 이렇게 좀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고 그렇긴 한데 거의 안 쓰죠. 출장 나가면 가끔 쓸 일이 있는데 진짜 싫어합니다. 그리고 니들링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많이 안 해요. 요 정음 마무리 작업 이렇게 영상 올라가면 별로 거의 안 하는데 오히려 현 맞춤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 편이지 별로 안 하는데 그래도 또 요긴하게 많이 써먹죠. 니들링 같은 경우엔 그런 거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바가 뭐고 그 의견에 동의를 안 하지만 뭐 그 느낌을 또는 그 작업하는 방법을 한번 들어보는 것도 제 생각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밑밥을 깔아 본 거고요. 이 정음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저는 정음은 어쨌든 음정을 만드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정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 좋은 소리를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 그리고 소비자가 듣기에 불편하게 생각하는 소리를 어떻게 감출 것인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좋은 소리의 기준은 뭐 소비자가 불편해하는 소리가 안 나는 게 첫 번째 기준이겠지만, 이번적으로 저는 현의 울림을 브릿지를 통해 향판으로 보내서 그 향판에서 울려져 나오는 소리가 좋은 소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현의 진동이 브릿지에 최대한 많이 전달되게 작업하는 걸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브릿지에 전달된 소리가 향판으로 최대한 잘 전달되는 게 중요하다고 또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향판에서 연주자까지 들어오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그리고 이제 건반이 작동하는 작동음이라든가 아니면 현을 쳤을 때 현에서 직접 발생하는 뭐 그 중에 좋은 소리도 있겠지만 나쁜 소리들, 뭐 현 마찰음이라든지 뭐 그런 거에서 발생되는 쇠소리나 아니면 현과 해머가 부딪히면서 나는 턱턱 거리는 소리,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감춰주고, 또 소비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요구를 한다면 일정 부분 향판으로 전달되는 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그거를 잡아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소비자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물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뭐 소리의 볼륨이 작아진다던가 아니면 퀄리티가 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그게 이제 충분히 설명이 돼야겠죠. 그리고 잡음, 그러니까 뭐 정상적이지 않은 잡음 같은 건 당연히 잘 잡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사도 뭐 잘 체결돼 있고, 뭐 기름 칠해야 되는 데는 기름도 잘 칠해져 있고, 뭐 이제 그래야겠죠. 이제 그런 당연한 부분들은 얘기해서 논외로 하고요. 그리고 저는 마무리 정음 작업은 뭐 한
소리의 완성도에 있어서 그 전에 작업이 한 90% 이상 마무리가 돼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 마무리 작업 작업에서는 한 10%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리의 밸런스라든가 어떤 해머가 뭐 제대로 니들링이나 뭐 이런 게 돼 있지 않아서 뭐 소리가 안 퍼진다거나 아니면 어떤 부분이 튄다거나 뭐 그 해머에 인해서 잡음이 발생한다거나 뭐 그런 것들을 조금씩 잡아주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여기서 설명한 게 지금 얘기한 게 제 정음 작업의 진짜 전부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한다 얘기를 할 건데, 이제 핵심은 솔직히 이거죠. 향판에서 나는 소리가 좋은 소리 같다. 그 소리를 최대한 끌어줘야 된다. 그러고 이제 듣기 싫은 소리들을 뭐 이런저런한 방법들을 통해서 감춰준다. 뭐 이제 그게 지금 제가 생각하는 정음 작업에 대한 저의 이해도고, 뭐 나중에 작업을 하다 보면 생각이 조금 바뀔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마무리 이제 이 작업을 할 때는 실제로 뭐 조금씩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뭐 그렇게 하는 거고요. 실제로 전반적인 부분은 이 작업을 하기 전에 완성이 어느 정도는 돼 있어야 된다. 뭐 해머를 어떻게 선택할 것이며 뭐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줄 것이며 뭐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어느 정도 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마무리는 그냥 진짜 살짝 덮고 넘어가는 정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게 제 정음 작업의 전부다. 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작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계속 나오는 작업이 있죠. 저거는 이제 왜 저렇게 해주냐면 쳐봤습니다. 쳐봤는데 외선 쪽은 볼륨이 그렇게 작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뭐 중음 쪽, 고음 쪽, 뭐 최고음 쪽에 비해서 쌍선이 지나가는 저 부분이 볼륨이 좀 낮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현을 체크를 해봤더니 현 맞춤이 제대로 안 돼 있죠. 그러면 이제 현 맞춤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 맞춤을 해주면 아무래도 현이 동시에 때리다가 동시에 안 때리다 동시에 때리게 되면 특히 뭐 세게 쳤을 때는 솔직히 볼륨 차이가 그렇게 크게 발생하는 건 모르겠는데 살살 쳤을 때 이제 볼륨이 많이 끌어올려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살 쳤을 때, 그냥 가볍게 쳤을 때 볼륨 차이가 뭐 상선 쪽이나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한다, 혹은 삼선 쪽이나 많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저렇게 현맞춤 작업을 많이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는 잡음이 발생을 할 때도 해주긴 하는데요. 그 잡음을 가려주기 위해서. 근데 이제 그 잡음이 뭐 때문에 발생하는지 그걸 보긴 해야겠죠. 그래서 현맞춤 작업을 해주고요. 그리고 현맞춤 작업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 저는 뭐 삼선 쪽이나 고음 쪽, 차고음 쪽, 최고음 쪽 전부 다 현맞춤은 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게 뭐 이론서나 제가 뭐 배운 바로는 현맞춤을 다 잘 해줘야 이제 소리가 잘 퍼지고 좋은 소리가 난다. 그런 거는 같습니다. 근데 이제 현맞춤을 실제로 이렇게 하다 보면 중음 쪽이나 뭐 차고음, 최고음으로 넘어가면 음의 볼륨 밸런스가 이제 틀려지는 경우가 많죠. 많죠라고 하면 좀 그렇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맞춤을 해주게 되면 단점이 이 해머랑 현이랑 한 번에 부딪히게 되죠. 그러면 이제 해머랑 현이랑 부딪히면서 나오는 파열음, 퍽퍽 이런 소리가 조금 더 커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소리에 또 민감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걸 볼륨을 잘 맞춰놨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특정음에서 또 그걸 심하게 들으시는 분들도 있어서 제가 보기엔 밸런스적으로 그렇게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여기 음만 심하다? 그러면 이제 그 선맞춤을 순서대로 바꿔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건 조금 낮게, 어떤 건 그 다음
높이로 그리고 세 번째 선은 또 그 다음 높이로 해서 순차적으로 맞게끔, 그럴 땐 보통 이제 가운데 거를 제일 먼저 맞게 하고, 그리고 양쪽 옆을 이제 순서대로 맞게 이렇게 작업을 해주는데요. 뭐 이제 현맞춤은 그런 트릭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작업하는 이유는 소비자분이 현이랑 이렇게 한꺼번에 마찰됐을 때 나오는 퍽퍽하는 그런 타격음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제 그런 음이 불편하다고 할 때 뭐 이제 그런 작업을 해줄 수도 있고요. 또 이제 고음 쪽 같은 경우에는 뭐 잡음이 조금 많이 나는 것 같다 그러면 현맞춤을 조금 더 정성을 들여서 해주면 잡음이 조금 더 사라지는, 살살 쳤을 때 잡음이 조금 더 사라지는 뭐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요. 그거 이제 기본적으로 현맞춤이 잘 돼 있으면 제가 느끼기에는 살살 쳤을 때 볼륨이 많이 증가합니다. 세게 쳤을 때도 증가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하는 현맞춤은 이제 그런 부분을 잘 밸런스를 맞춰서 현맞춤을 해줄 때도 있고 안 해줄 때도 있고 뭐 이제 그렇게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저음 쪽 현맞춤을 해준 거고요. 살살 쳤을 때 음의 밸런스가 안 맞았기 때문에, 음량의 밸런스가 안 맞았기 때문에 해준 거고요. 저 사용하는 공구 저거 현 끌어올리는 거는 야안에서 샀습니다. 야안에서 팝니다. 그러니까 야안에서 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업 방법은 너클 있는데 이제 적당한 두께의 천을 깔고 현이랑 해머의 위치가 이렇게 딱 닿게끔, 건반을 손으로 누르면 딱 닿게끔 해준 다음에 이제 그거로 이렇게 현을 퉁겨 가면서 이제 현이 잘 한꺼번에 붙어서 현이 울리는 소리가 없게 잘 맞나 안 맞나 이제 그걸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할 거는요, 이제 한 개짜리, 바늘이 한 개짜리 이제 피커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를 나오는데요. 이제 저는 깊이 작업할 때는 한 개짜리 바늘을 갖고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얕게 작업을 할 때는 세 개짜리를 작업을 하는데요. 마무리 정음을 할 때는 항상 조금 바늘이 깊이 들어가야 된다 하면 항상 한 개짜리 바늘만 갖고 사용을 합니다. 왜냐면 세 개짜리로 솔직히 찔러 넣기도 좀 힘들고요. 그리고 이제 또 너무 변화값이 크더라고요. 제가 경험해봤을 땐 조금 깊이 들어가면. 그래서 이제 한 개짜리는 조금 깊이 작업할 때는 한 개짜리만 사용을 하고, 얕게 들어갈 때 뭐 중음이나 이제 고음 쪽 뭐 음정 밸런스 살살 칠 때 밸런스 잡아줄 때, 음량 밸런스 잡아줄 때는 이제 그렇게 작업을 하는데요. 일단 작업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봅시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세게 쳤을 때 소리가 튀는 거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륨이 너무 센다거나 쇳소리가 조금 더 난다거나, 보통 같이 진행되죠. 이제 만약에 쇳소리만 난다 그러면 이제 조금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살살 쳤을 때도 쇳소리가 나고 세게 쳤을 때도 쇳소리가 나고, 그거는 요번에 다뤄볼까 해간 그거는 조금 이따 생각해보고요.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는 세게 쳤을 때 약간은 금속성 음이 나면서 이제 소리 밸런스가 이제 더 커진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타연점 밑으로 해갖고 조금 깊게 찔러 넣어줍니다. 아니면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쉬프트 페달을 밟았을 때 선이 완전히 넘어가서, 선 간격이 여유가 있어도 완전히 넘어가서 그 선이 하나 완전히 빠지고 선 자국 있는 자리, 이제 그 자리로 두 선이 이렇게 딱 들어오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얘도 이제 그런 경우였는데, 이제 그러실 때는 그렇게 작업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센터 라인에 그 선이 이제 지금 이 파일링이 1200방으로 돼 있으니까 뭐 특별히 작업을 안 해줘도 뭐 먹지나 이런 걸 안 써도 선 자국이 이렇게 잘 보입니다. 살짝만 쳐주면, 이렇게 손으로 쳐주면 선 자국이 잘 보이니까 이걸 뺀 다음에 선 자국이 있는데 그 옆쪽으로, 어차피 선이 안 닿으니까, 쉬프트 페달을 밟아도 어차피 선이 안 닿으니까 그 옆쪽으로, 선과 선 사이 중간으로 해서 뭐 찔러 넣는 경우도 있는데 조금 깊이 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단다, 그 중간에 선이 오게 된다, 선이 하나가 빠지면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작업하면 안 되겠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타이완점 조금 아랫부분을 조금 깊게 눌러주면 이제 세게 쳤을 때 소리의 밸런스가 맞아들면서 조금은 강한 느낌이 나는 금속성 소리도 조금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작업을 하는 영상이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영상에서 잠깐 지나갔을 텐데 이제 3개짜리 피커로 찍는 게 나왔을 거예요. 아주 살짝 찍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략적으로 얘기를 하면 살살 쳤을 때 볼륨이 크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선이 직접 닿는 위치에 아주 살짝 찍어줍니다. 그러고 이제 이렇게 체크하고, 어차피 또 다시 한번 한 1200방 정도 800 치고 1200 쳐도 되고요. 그냥 1200방 정도로 아대방이라고 있습니다. 하여간 아대를 대고, 플라스틱 아대 같은 거 팔아요. 건담 하시는 분들 많이 아실 텐데, 마하 공구라고 이제 그런 데서 스틱 형태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이제 양면 테이프 이렇게 붙이고 사포 붙이고 이제 그런 식으로도 팔고, 아예 그냥 스틱 형태로 아예 붙여져 있는 것도 나오는데, 붙여져 있는 거 비싸잖아요. 스틱 형태로 붙여져 있는 거. 그러니까 저는 그거 많이 사서 씁니다. 그래서 800방하고 1200방하고 아니면 1000방하고 1200방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바늘 자국을 이제 지워주고 다시 한번 들어보고 그렇게 작업을 해줘야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작업이 뭐냐? 저게 지금 이제 뭐가 턱턱턱 하는 아주 미약한 잡소리가 나요. 저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냐, 해머가 접착이 제대로 안 됐다거나 너클이 제대로 접착이 안 됐다거나 그 경우엔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근데 지금 요 같은 경우엔 센터핀이 바트 쪽에 이제 완전히 꽉 차게 물리지 않은 경우에 이런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시면 너클을 이렇게 손으로 한번 흔들어 보고요. 그리고 너클에 이상이 없다는 걸 확인한 후에 이제 센터핀을 빼고 갈아줍니다. 이런 경우가 꽤 자주 있어요. 그래서 센터핀을 오버사이즈로 잘 갈아주면 소리가 멎어지는 경우가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 영상이고요. 자, 그리고 이 다음으로 설명한 내용은요, 현이 이렇게 쳐보니까 세게 치든 살살 치든 새소리가 조금 나는 음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지금 요 같은 부분은 이제 보면 프레셔바라고 하나요? 다운 베어링이라고 하나, 어퍼 베어링, 하여간 그 쇠대 지나가는 부분이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쇠대 지나가는 부분. 이제 그쪽 부분에서 잡음이 납니다. 이제 그럴 때 그 안쪽의 부분을, 그러니까 발현되는, 그러니까 소리가 나는 부분 말고 그 안쪽에 소리가 거의 나지 않는 부분을 이렇게 손으로 막으면 새소리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 이제 이런 방법을 씁니다. 그거는 왜 제 생각엔 그렇게 작업을 하는 것 같냐면요, 현이 이 눌러주는 부분에 제대로 딱 붙지 않아서 완전히 안착되지 않아서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럴 때는 저 현을 들어올리는 공구를 갖다가 그 안쪽 부분을 당겨줍니다. 그래서 현이 눌러주는 부분이랑 탁 안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잡음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작업을 해줬고요. 그리고 요 경우에는 어그라프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음이든 저음이든. 저음은 솔직히 자체의 소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웬만한 잡음이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이런 일은 없지만, 중음 같은 경우는 중음 어그라프 있는 부분에서 고음 쪽 같은 경우, 조금 위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현을 당겨서 어그라프랑 잘 현을 맞게 압착을 시켜주면 소리가 안 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 생각에는 어그라프를 갈아줘야 되는 경우도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제 경험상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영상을 제가 찍은 걸 쭉 보니까 이후에 뭐 별로 하는 게 없더라고요. 대부분 비슷한 연유로 인해서 뭐 센터핀을 갈아준다든지 뭐 비슷한 작업들을 해서 요번 영상에 안 담겨 있는 작업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음이 잘 이렇게 울리지 않는 경우, 근데 이제 그게 뭐 현이랑 브릿지랑 뭐 압착이 안 돼서 뭐 브릿지에서 향판까지 소리가 전달이 잘 안 돼서 그런 경우가 아니라 해머가 너무 이제 굳어 있어서 이제 소리가 잘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울림이 형성이 안 되는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한 개짜리 바늘 갖고 조금 깊이 이렇게 리들링을 해서 이렇게 올라가면 소리가 좀 더 풍부해지고 울림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래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이제 뭐 파워라인이라고도 하고 뭐 타연점이라고도 하고 이제 그쪽 부분을 제외해주고 그 각도도 이렇게 프리보이싱 할 때처럼 이제 그런 각도로 이렇게 작업을 해갖고 올라가면서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제 경험상 해머의 압력이 어느 한 군데에 뭉쳐 있어서 이렇게 소리가 잘 안 퍼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보통은 이제 프리보이싱 할 때 뭐 아래에서 위로 몇 번, 위에서 아래로 몇 번, 뭐 이렇게 뭐 몇 미리 정해놓고 이렇게 작업을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작업하다 보면 대략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리들링을 프리보이싱을 이렇게 해가다가 어떤 부분에서 이상할 정도로 아니면 조금은 꽤나 뻑뻑하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 부분 바로 위쪽이나 뭐 바로 아래쪽이나를 한 번 더 찍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쪽이 뭐 무슨 연유로 인해서 압력이 이제 뭉쳐 있는 경우겠죠. 이제 그런 경우에도 소리가 좀 둔탁해지고 울림이 좀 덜해질 수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는 그런 게 없어요. 뭐 프리보이싱 때 워낙 잘해서 뭐 그럴 수도 있지만 하여간 이번 영상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똑같이 저 같은 경우는 하나짜리 이제 그 바늘로 갖다가 이렇게 찍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더 뭐 이렇게 찔러준다든지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해가다가 어떤 부분이, 특정 부분이 조금 더 뭉쳐있는 게 느껴진다 그러면 그 부분을 뭐 한두 번, 두세 번 뭐 이렇게 더 찔러줘서 소리를 풀어주면, 해머를 풀어주면 소리가 이렇게 확 살아나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그리고 요 경우가 좀 문제예요. 지금 제가 작업하는 요 피아노 같은 경우에는 프레셔바, 뭐 다운 베어링, 어퍼 베어링, 뭐 이제 그렇게 불리는 것들, 그렇게 불릴 거예요 아마. 제가 명칭을 잘 못 외워가지고 책을 보면서 하는데 또 그 부분은 명칭이 좀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보통은 이제 차고음에서 최고음으로 가는 부분에 현을 이렇게 눌러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뭐 중음이나 저음 쪽에는 어그라프가 있으니까 그랜드는 이제, 그런데 그렇게 역할을 해주는 부분들에서 잡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보통은 어떤 경우냐 하면,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프레임에 딱 그 눌러주는 부분까지 이렇게 형상이 돼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뭐 메이커에 따라서는 뭐 그거를 신주나 뭐 아니면 다른 금속으로, 조금 연질의 금속으로 이렇게 만들어준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게 많이 패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선 자국이나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잡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 부품들을 뭐 구할 수 있는 대로 구해보고, 안 되면 최대한 같게 그냥 같게 만들어요. 저는 신주 같은 거 어디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아니면 정 안 되면 돈을 좀 많이 주고라도 가공을 해서 만들어 줍니다. 그래야 소리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나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정말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정말 심하지 않은 경우에서는 차고음이나 최고음, 그리고 그걸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잡음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차고음이나 최고음 부분에 그 천을 이렇게 감아줍니다. 뭐 어떠한 천이라도 크게 상관은 없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키부싱을 보통 많이 감아줍니다. 1.3mm 짜리는 작업하기도 힘들고 압력도 너무 센 것 같아서 1mm 짜리를 씁니다. 1mm 짜리를, 그리고 모르고 엄청 많이 사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럴 때라도 써먹어야지, 안 그러면은 다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차고음 쪽이나 최고음 쪽을 감아줘서 소리에는 분명히 악영향을 미치겠지만, 뭐 볼륨이 줄어든다든가 배음이 좀 줄어든다든가 하겠지만, 그 연주자가 직접 듣는 그 쇳소리, 이제 그 부분을 확실히 확연히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작업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그리고 제가 경험한 거에 한정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그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 프레셔바 그쪽이 이제 교환이 되는 연질의 형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이 많이 패이죠. 그래서 그쪽에서 잡음이 많이 났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을 이제 어떤 분이 야스리로 평평하게 갈아버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고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이 지나가는 데마다 그 V자로 돼 있는, 이제 약간 V자로 돼 있죠. 현이 이렇게 너무 많이 닿으면 안 되니까 V자로 돼 있는 부분이 현마다 나눠져 있는 형태의 프레셔바였고요. 그거를 이제 그냥 야스리로 일자로 문대 버려서 이제 닿는 부분이 엄청나게 넓어진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제가 그때 경험해 봤을 때는 아래쪽만 잡음이 터지는 게 아니라 아예 위쪽으로 잡음이 터져 버립니다. 프레셔바 위쪽으로, 그러니까 발 현부, 소리가 진짜 많이 나는 부분 쪽으로 해머가 때리는 쪽으로 잡음이 터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어쨌든 그 프레셔바 쪽은 건드리지 않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만약에 그거를 교체해 줘야 되는 경우에는 이제 교체를 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제 그렇지 않고 교체하지 않는 일체형이라든지 뭐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제가 솔직히 그렇게 오래된 피아노를 만져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비싼 피아노를 만져본 적도 없고, 제 경험상으로는 영창 야마 3믹 가와이 뭐 그 정도기 때문에 뭐 이바, 국내산 이바 뭐 이제 그런 정도 수준의 피아노만 만져봤지, 뭐 스타인웨이라든가 뭐 파찌올린가 뭐 그런 피아노들 만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잘 모르겠지만, 보통, 그리고 제가 그렇게 오래된 피아노를 만져보지도 않았어요. 보통 많이 오래돼봐야 80년대 초반, 그 이전 피아노들은 거의 만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80년대 초반 기준으로 본체 프레임에 이제 프레셔바가 그냥 일체형인 경우에는 제 경험상으로 현이 그렇게 현 자국이 많이 난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손으로 이렇게 만져봐도 매끈매끈 하더라고요. 프레임 빼봐도, 이렇게 빼서 이렇게 봐도 뭐 프레임을 그렇게 많이 빼보진 않았는데, 요 근래에 작업한 3믹이 이제 80년대 중반 거였고요. 요거 몇 년도 거더라? 하여간 요것도 그렇게 오래된 연도, 아니 그렇게 젊은 연도는 아니죠. 요게 약간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 대략 80년대 초반 정도 거를 이렇게 만져봐도 그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되게 프레셔바나 어퍼브릿지 뭐 그쪽 프레임에 붙어있는 부분을 뭐 서포지를 한다든지 이런 거를 굉장히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 이유는 어쨌든 그쪽에서 생기는 압력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거기서 생기는 마찰음이나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위쪽으로 전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포질을 한다고 해도
그 형상을 최대한 잘 유지하면서 남아있는 선자국만 지워준다는 개념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아주 살짝 지워준다는 개념으로 그 형상을 무시해버리고 야스리로 평으로 일자로 밀어버리는 그런 작업은 제 생각엔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는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작업을 하더라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뒤에 흘러나온 영상은 영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찍어놓은 게 있지 하고 보니까 요거 소프트다는 걸 내가 왜 찍어놨지? 그냥 소프트다는 거 찍은 겁니다. 찍은 겁니다. 뚜껑 이제 경첩 박을 위치 잡고 뭐 그러고 있는데 그게 영상으로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들어보니까 이제 할만한 얘기는 다 한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 뒤에 남은 얘기는 없어요. 이제 뭐 광택 내고 그리고 끝나는 거죠. 뭐 근데 그 영상 찍은 것도 없고 소프트라는 거는 왜 찍어놨는지 모르겠는데 찍어놨는데 뭐 그거에 붙여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작업하는 영상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뭐 얘기를 했지만 제 작업이 당연한 얘기겠지만 절대적일 수가 없고요. 그리고 아무리 대단하신 분의 작업도 제 생각엔 절대적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상황이 틀리고 그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가 틀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모든 분들의 경험을 이렇게 들어보고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나 이렇게 들어보고 그리고 이제 간혹 가다가 생각지도 못하는 상황이 내가 그동안 겪어보지도 못한 상황이 이렇게 맞닥뜨리게 되잖아요. 그럴 때 그 어떠한 분이 했던 얘기가 저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아까 전에 얘기했던 강도제를 제가 안 쓰는데 강도제를 굉장히 잘 활용하셔서 어떤 수준에 올라가신 분이 하신 말씀, 어느 정도 경지 이상에 올라가신 분이 하신 말씀, 뭐 누가 하신 말씀,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세미나나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듣고 이렇게 그래서 하려는 얘기가 뭔가 이렇게 그 내 것으로 만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런 상황들이 뭐 닥치니까 이 세상에 뭐 어떠한 상황이 제 앞에 주어질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항상 저 같은 경우는 뭐 경험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왜 이 작업을 하는지 이 작업을 함으로써 어떠한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지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이 작업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의 고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고 뭐 다른 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 같지만 피아노 한 대 한 대 작업할 때마다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경험도 많이 되고 또 항상 새로운 상황에 놓이고 그러다 보니까 요번 한번 작업할 때 했던 경험이 다음번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작업 시간도 단축되고 작업 방법도 바뀌고 그로 인해서 작업 퀄리티도 올라가고 뭐 시간도 줄어들고 그런 경우가 참 많았기 때문에 작업을 할 때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기록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왜 내가 이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었으며 그 할 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뭐 그런 것도 많이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작업한 이유는 뭐고 막 사진도 찍어 놓고 막 그러면서 해요. 그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뭐 얼마나 보실지 어떻게 보셨을지 뭐 그리고 반대되는 의견도 있고 하겠지만 뭐 다 좋아요. 좋습니다. 그때 뭐 그 좀 이렇게 폭넓게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도 이 영상을 어쨌든 찍고 이렇게 편집하고
이빨을 까면서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요번 작업 영상이 어쨌든 요게 마무리인데, 요 영상을 찍으면서 제 작업 방법이나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을 다시금 해보게 됐고, 그리고 제가 뭐 친구들이랑 술자리에서도 쉽게 하지 못하는 말을 막 쏟아내 보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작업에 대한 관점이나 아니면 제 인생에 대한 관점이 많이 이렇게 확립이 됐다 그래야 될까요? 이제 그런 것도 있어서 정말 개인적으로는 좋았던 촬영이라 그래야 되나? 좋았던 편집? 하여간 좋았던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뭐 이러저러한 힘든 일들도 있었는데 그거를 치유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도 했었고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찍은 영상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거 작업한 이후로 또 바뀐 제 작업 방법이 바뀐 게 정말 많아요. 그래서 참 그것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이거 아무 쓰잘데기도 없는 겁니다. 이게 쓰레기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작업 방식은 바뀔 수 있고 상황도 항상 바뀌고 그거에 따라서 적응을 해나가야 되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야 된다. 뭐 퀄리티도 좋아지고 그리고 작업 속도도 빨라지고 그리고 비용도 최대한 아낄 수 있으면 좋겠죠. 저는 그 세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퀄리티를 놓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작업 속도, 그 다음에는 이제 비용을 놓죠. 그 세 가지를 어떻게 잘 퀄리티를 높여가면서 속도를 빠르게 해가면서 비용을 줄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나가면서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다음부터는 무슨 영상을 찍어야 될지 대충 계획은 있는데 언제쯤 찍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했고요. 끝까지 봐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